안녕하세요, 태블릿 친구입니다. 오늘은 국산 노트북 브랜드 베이직스에서 출시한 베이직북 13 2세대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1세대 출시 후 가성비 노트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2세대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롯데 하이마트 전국 200개 지점에 입점해 있고 2021년 소비자 대상 3관왕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하이마트 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먼저 개봉기를 보겠습니다. 베이직스 키스킨 베이직북 13 키보드 스킨을 사은품으로 줬습니다. 롯데 하이마트가 만든 가성비 높은 합리적인 브랜드라고 적혀 있네요. 박스 자체가 재활용 박스를 사용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성비의 제품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박스입니다. 네, 이쪽도 개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안쪽은 꽉 차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먼저 어댑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2V에 2.5A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휴대성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네요. 네, 이거는 제품의 주의사항이 적혀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설명서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귀엽게 잘 나왔네요. 센스가 있어요. 이런 설명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이디가 돋보이는 그러한 설명서입니다. AS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로그인이 안 될 경우 해결책도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용기도 같이 적혀 있네요. 이거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럼 본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맥북 에어를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키감은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약간 통통통 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위쪽을 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보호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호 필름이 깔끔하게 붙어 있지는 않네요. 조금 더 신경 써서 붙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제품을 닫으면은 굉장히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맥북 에어 디자인의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좌측을 먼저 보면은 전원 포트가 있고 그 USB 3.0 포트가 있고 미니 HDMI 포트, 그 다음에 USB-C 포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점점 얇아지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아래쪽 아무것도 없고요. 오른쪽을 보면은 마이크로 SD카드를 꼽는 포트가 있고요. 다시 USB 3.0 포트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어폰 포트입니다. 그리고 위쪽은 또 아무것도 없어요. 아래쪽을 볼게요. 하판은 SSD 교체할 수 있는 슬롯이 보이고요. 고무 패킹이 4군데 이렇게 있네요. 무게는 묵직하네요. 네, 이렇게 키스킨을 주는데 이 키스킨을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제품에 딱 맞게 되어 있는 전용 키스킨입니다. 오, 이쁘네요. 키감도 이렇게 키스킨을 사용하면 훨씬 더 조용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메탈 바디의 두께는 17.8mm입니다. 제가 베이직북 13인치와 14인치 제품 중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14인치는 LG 노트북 느낌이고 13인치는 애플 맥북 느낌이라서 제가 인치를 포기하고 디자인을 택했습니다. 스펙은 30만원대 제품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구성입니다. 일단 윈도우 10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소프트웨어만 10만원이 넘는데 프리도스로 출시하지 않고 기본으로 윈도우 OS를 탑재한 건 정말 대단하죠. 그 다음에 놀랐던 건 이제 메모리와 스토리지입니다. 보통 저가형 노트북은 램이 4기가에 eMMC가 32GB 또는 64GB를 탑재해서 시중에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저장 방식으로 노트북에서 사용하기는 좀 속도가 많이 느리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이직북은 램이 8기가에 SSD 256기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읽기가 483.58점이 나오고 또 쓰기는 451.77점이 나왔습니다. 이 MMC보다 2배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게도 1.28kg으로 가볍지는 않고 적당한 무게입니다. 울트라북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묵직해서 체감되는 무게는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네, 액정은 이렇게 IPS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해상도는 1920x1080p입니다. IPS 액정의 장점이 시야각이 없기 때문에 어느 각도로 봐도 괜찮은 그런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필름의 퀄리티가 좋지 못해서 IPS의 그런 장점을 살리지 못해요. 그리고 좀 기포도 좀 많이 들어간 게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기포도 필름에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어요. 외관을 보면은 맥북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디자인이잖아요. 뒷면에 마크가 숨겨져 있잖아요. 마크가 없다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이뻐요. 여기다가 이제 사과 마크를 달면은 그냥 이제 멀리서 보면은 맥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맥북 특유의 위에는 두껍고 밑에서부터 얇아지는 그러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이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검증된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요. 각도는 120도까지 펼쳐지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최대로 펼쳐진 각도예요. 이 정도 120도까지 펼쳐지는데, 요즘 노트북은 이제 180도까지 펼쳐지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근데 이 제품은 터치가 되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 180도까지 펼쳐질 필요까지는 없어요. 120도 개방으로도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몰랐는데, 이 갤럭시 플렉스2 5G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퀄리티 차이가 나요. 이 제품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메탈 느낌의 제품이라고 보면은, 이 제품은 뭔가 조금 확실히 그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갤럭시 북인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맥북 에어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메탈의 그 바디 품질이 아주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LG 디자인의 14인치를 사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도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제품의 장점은 무소음이에요. 당연히 이 갤럭시 북은 이제 소음이 발생되는 노트북이고요. 베이지북은 저전력 CPU를 사용해서 쿨링팬이 없이 방열판으로 냉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나 도서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노트북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키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키보드의 키감이 좀 이렇게 통통거려요. 이렇게 통통거려서 도서관에서 사용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스페이스바 이 부분이 굉장히 통통거린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키보드는 일반적인 노트북 키보드의 느낌은 아니고 그 저렴한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는 느낌입니다. 타이핑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키감이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대신에 사은품으로 받은 키보드 스킨을 사용하면 이 통통거리는 느낌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은 아까보다 조용해지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키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방향키 부분은 좀 아쉬운데요. 이 방향키 부분의 그 상하키 부분이 좀 키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익숙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는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트랙패드는 1세대 제품은 굉장히 거친 느낌의 검은색 트랙패드를 사용했는데 사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해서 메탈 느낌으로 표면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신 유격이 좀 있어서 이렇게 톡톡 치면은 소리가 발생이 됩니다. 마우스 좌우 클릭을 누르면은 소음이 크게 발생해서 도서관에서 사용할 경우 마우스 좌클릭 대신 이 중앙에 터치를 이용해서 클릭을 해야지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언택트 시대라서 노트북과 태블릿 수요가 많은데요. 이 제품도 그런 용도로 저렴하게 출시한 제품이라서 기본적으로 화상 미팅을 위한 0.3메가픽셀 전면 카메라와 그리고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줌 회의를 켜가지고 지금 화상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화질은 대략 이 정도예요. 그래서 줌을 통해 했고 이런 화상 미팅을 통해 했고 얼굴이 잡티까지 보이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 화질이면은 회의하인데 전혀 뭐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스피커는 1W가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원격 미팅과 온라인 학습에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배터리 용량이 5000mAh의 38Wc로 오래가는 배터리는 아닙니다. 광고에서는 13시간 대기, 영상 시청은 7.5시간, 최대 리소스를 사용해도 3.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사용하면 대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1세대는 기본적으로 동봉해준 일체형 충전기만 사용해서 휴대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세대 제품은 제 관심 밖의 제품이었는데요. 2세대 제품도 이런 식으로 충전기를 주긴 해요. 이것도 굉장히 둥탁한 1세대와 동일한 이런 충전기를 제공해 주는데 이걸 들고 다니면 좀 휴대성이 그렇게 좋진 않겠죠. 그래서 2세대에서부터는 PD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 이쪽 부분에 이제 연결해서 PD 충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보조 배터리를 통해서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보조 배터리에 C타입을 연결해서 노트북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켜주면은 지금 전원이 연결됐다고 나오면서 지금 충전이 시작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45W 이상의 충전기를 사용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 배터리 대신 이 45W 정도의 충전기로 충전할 수도 있죠. 그래서 휴대성을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생겼습니다. 2세대부터는. 이게 장점이죠. 모니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니 HDMI를 지원하고 있어서 별도의 미니 HDMI 케이블을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 HDMI 케이블이 없어갖고 일반적인 HDMI 케이블에 이런 식으로 별도로 변환젠들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갖고 사용해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아마 설계 공간 부족으로 보이는데 풀사이즈의 HDMI를 지원하지 않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이 키보드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이제 멀티 허브 기능이 있는 키보드인데 이 키보드를 이용해서 저는 미리 HDMI를 이 모니터와 연결해 놓고 이렇게 USB-C 타입 하나만 갖고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전이 됨과 동시에 드라이브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 허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게 한 번에 동작이 돼요. 그래서 모니터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하고 또 충전기 연결하고 귀찮으니까 이것보다는 저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좀 더 그 책상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성능 측정도 했는데요. CPU는 인텔의 셀러론 N4120입니다. 전에 소개드린 ASUS VivoBook 30 슬레이트 OLED 제품은 펜티엄인데 그 제품보다 성능이 더 낮은 제품이죠. 노트북을 구입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이 셀러론 또는 펜티엄 노트북을 구입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i3 아니 그것도 떨어진다. i5, i7 정도는 갖춰야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능 측정을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CPU의 성능 측정을 진행한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싱글이 136.3, 멀티가 491.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PC마크는 1428점이 나왔습니다. 성능을 보면은 이 노트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시나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롤게임이 돌아가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게임은 안 됩니다. 뭐 옵션 타협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저가 노트북을 구입하는 이유가 단지 게임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용도의 제품은 게이밍 노트북으로 최저가 검색해서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은 업무용이나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반적으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데 큰 사양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노트북으로 게임을 돌리지도 않고 모두가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같은 영상 편집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노트북을 구입하는 목적이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동영상 시청, 화상 미팅이나 원격 수업 정도면 충분하다면 이런 셀러론 제품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한때 넷북이라고 불렸던 아톰 CPU가 불티나게 판매된 적이 있지요. 저도 예전에 구입해서 사용해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성능을 떠나서 1024 곱하기 600의 해상도, 그 낮은 해상도 제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사용하라고 하면 절대 사용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듀얼 부팅이 인기를 끌 때 등장했던 베이트레일, 체리트레일 이런 아톰 CPU들이 유행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제품들은 최소 1920 곱하기 1080 해상도로 간단히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해상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저가 제품들을 써서 가장 성능이 떨어진 제품을 먼저 써보고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하면은 다음부터는 노트북을 구입할 때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셀러온 CPU를 구매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IT 크리에이터 리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리뷰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 이건데요. 본인의 용도에 맞는지 확인하고 구매한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네요. 구입해서 활용하지 못할 성능에 현혹되어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현명한 소비를 하고 남는 돈으로 태블릿을 하나 더 사는, 결말이 이상하게 끝나네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